코칭 타임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간밤 미증시, 국채금리 급등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깨고 내려온 모습인데요. 오늘 양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나면서 어제와는 또 확연히 다른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파트너님께서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저가 매수의 기회 활용해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늘 시장 안에서 같은 의견을 주실지 아니면 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모습을 보면요, 글쎄요, 저의 어떤 그 느낌, 뇌피셜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뭐 현선물 매도, 기관들도 매도한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미국의 관세 협상은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 7월 8일까지 휴전 기간이고 그 과정 속에서 협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소위 감세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죠. 바로 이 감세와 관련된 부분이 다음 주 28일인가요? 7일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감세 정책을 한다라는 것은 정부의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다라는 거, 부채가 과다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뭐 조금 희석이 되는 듯 했다가 바로 관세라는 부분, 재정 적자라는 부분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에도 한미 간의 환율 협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없다. 이러한 얘기를 보여주면서 1,410원대에 놓여져 있던 이런 환율의 움직임이 1,370원까지 일순간에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화의 강세 현상이 나타날 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흐름이지만 그것은 다른 아시아의 이종통화들, 뭐 엔화라든가 위안화라든가 이런 쪽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같이 강세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타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만약에 강세로 뭐 과거 85년도에 플라자 호텔에서 엔화의 절대적인 그러한 그 절상을 유도했던 뭐 그런 것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현대, 기아차 이쪽들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상당히 시장의 질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에 부담감을 갖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600에 대한 지지력을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가 봤었는데 이제는 최소한도 그런 환율이라는 이런 세 가지 변수들이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도 2,550에서부터 2,570선 라인은 지지가 되거나 또는 매수할 존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 확인을 하면서 공격적 대응은 지금 자제해야 될 구간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격적 대응은 자제하자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환율의 변동성 경계를 하면서 수출주들의 움직임까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빠지면서 또 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개별 종목 참여 방법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방송 초반에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현재 솔루션이 필요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꼼꼼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데일리 TV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셔서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 참여 방법도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큰 5개의 종목을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보유 기간 등 이렇게 다양한 꼼꼼한 사연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큰 화면으로 저희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또 알찬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포트폴리오 상담이 진행된 이후부터 여러분들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또 사연이 빠져서 저희와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또 안타까운 그러한 사연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만 채택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화면 살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과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남겨주셔야만 저희와 채택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전체 화면을 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빠짐없이 보내주시고요. 또 어제 파트너님께서 사연의 중요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연까지 빠짐없이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또 시청자님 가운데서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채택이 되셨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 276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들을 보니까 굉장히 취향이 확고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데요.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12만 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한 2달 정도 보유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유한양행은 오늘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원료 의약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또 긍정적인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포트폴리오에 시청자님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제는 파트너님께서 이 비중 축소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었는데 또 오늘도 같은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그래도 수익률, 플러스권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조정을 보였다가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안정적인 전력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업황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솔루션 받아볼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또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 그려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ST팜까지도 여러분들 또 기대감이 실려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요. 과연 어떠한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제약 업종이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에 또 트럼프 약가 인하에 말이 많은 제약주인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또 이렇게 한 종목에, 한 업종에만 이렇게 쏠려 있으니까 또 어떠한 솔루션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한 종목씩 진단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769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하나의 본보기 샘플로 제대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어떤 내 계좌에서 종목들을 이제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소위 테마성 종목들이 만약에 뭐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뭐 2차 전지다,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될 때
뭐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2차전지 관련해서 무슨 뭐 장비, 소부장, 셀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편입을 시키거나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제약업종들이 한때는 뭐 좀 잘 가는 것 같다, 뭐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뭐 신약 개발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려 4종목이나 편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요. 우리가 종목을 뭐 분산 투자하자,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바구니에 달걀을 10개든 5개를 담는데 만약에 뭐 증권주로만 전부 다 5개, 10개를 담는다든가 그거는 한 바구니에 하나 담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서 다양성을 섹터별로 뭐 공격적인 종목이라든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뭐 고베타 종목이다 또 저베타 종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성장형이냐 또는 뭐 내수주냐 수출주냐 배당주냐 이런 어떠한 것들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와 같은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별 움직임들을 짧게 좀 보면서요.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지금 가격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 사실은 뭐 기술 신약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큰 시세를 한번 이렇게 여기서 주었습니다. 한 번, 2번, 이렇게 3번. 보통 이렇게 시세를 크게 주고 나면요. 일정하게 가격과 기간 조정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또는 적절한 밸류에이션이 갈 때까지 쉬어주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유한양이 그와 같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들을 보면요. 이 10만 원이라는 자리가 처음에 신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을 때 1차 고점을 형성했던 이런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이제 지지선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주가가 일정하게 대반등을 줄 때요.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2단계 상승을 보여주었을 때의 고점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10만 원에서부터 14만 원 사이의 밴드에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비중 30% 이따가 다시 한번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종목도 전체적으로 뭐 1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방을 잡고 있고요. 이 16만 원과 17만 원이 강력한 저항의 자리로 지금 또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최소한도 16만 원 이상이 안착이 돼 주어야만 다시 이 큰 밴드에서 19만 원과 20만 원 사이의 어떤 움직임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자리에서는 전체적으로 신규 진입이라든가 또는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타기를 하는 그러한 그 흐름보다는 조금 더 이 주가가 여기서 하방들을 잘 잡아주는지 최소한의 이런 리바운딩이 나오는 이 자리들 16만 원에 안착해주는 그러한 그 흐름들이 나와 주어야만 주가의 탄력적인 어떠한 반등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20% 비중 17만 9,800원 18만 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18만 원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느냐 아직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다른 어떠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섹터 내 종목으로 교체할지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그나마라도 전력설비의 대장주 역할을 해 주었고 지금도 저는 뭐 대장주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러한 가격 조정을 급격하게 보였지만은요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니까 이거는 뭐 직전 고점 뭐 45만 원이 됐든 또 그 이상이 됐든 뭐 우리가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력 설비, 변압기 쪽들에 대한 수출은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것도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비중 10% 이러한 시장 내에서 주도 섹터 중에서도 주도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 뭐 중간중간에 롤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홀딩의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 역시 또 제약업종이 되겠죠. 한미약품입니다. 자,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제약업종이 하나도 없다, 뭐 유한양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홀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고 회사 본연의 어떠한 가치를 충실하기 위해서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회사 내에서도 이제 뭔가 정신 차리고 움직여줄 그런 위치니까 요 30만 원만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라면 추가적인 이 상단의 자리들 35만 원, 6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이 한미약품, 셀트리온, 유한양행 이렇게 다 있는데 이들 쪽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정리하고 교체할 거냐. 그리고 또 현재 시점에서 빠르게 반등을 줄 종목은 또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 종목으로 제약의료 원료 쪽 관련된 ST팜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범주로 본다라면은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종목도요. 지난 12만 원까지 넘어갔던 이 자리들 속에서의 저항이 이제 작용이 될 수 있는 위치고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하방을 잡아주면서 반등 시도를 지금 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단을 잡아주고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여기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그거를 고민해야 될 그런 어떤 시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업종이라도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종목별로 자세한 주가 위치와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또 종목별로 우리가 솔루션을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주가의 위치를 한번 봤고요. 제가 종목별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유한양행은요, 지금 하단부에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30%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일정하게 올라오면 그것을 10% 정도, 그러니까 20%만 남기고 그 10%를 바로 ST팜으로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한양행의 어떤 급등락에서도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고 ST팜은 9만 원대에 매수되신 것을 7만 원대에 매수하니까 단가를 낮춰주면서 대반동을 줄 때 8만 원 정도라든가 그 이상에서 만약에 이 실현도 일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은 제약업종이 같은 유한양행 30%, ST팜 10%인데 20, 20으로 만들어 놓고 빠르게 ST팜이 올라올 때 이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또 줄여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주가의 어떠한 탄력 회복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럴 바에는 같은 가격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오히려 가격이 지금 뭐 19만 원, 18만 원대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정도로 IT 하나를 편입을 한다라면 그렇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SK 하이닉스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20만 원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가 지금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를 지금 잡을 수 있는 위치는 요 19만 원 초반 자리, 요런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교체 전략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하면서 18만 원과 19만 원 사이에서는 매수의 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SK 하이닉스를 IT 정도 하나는 갖고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HD 현대일렉은 강력하게 보유하자.
또 한미약품도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의 경우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라면 반등을 이용해서 어떠한 종목으로 매수하느냐? 화장품 관련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선크림이 사재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원료 공급해주는 코스메스 같은 경우 주가가 이런 이격이 이제 조금 축소하는 과정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상승 잘 보여주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급등을 해주었고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요 20만 원 밑에서 공략할 타이밍들을 노리면서 한미약품 반등을 줄 때 일부 정리하면서 분할 매수로 코스메스 같은 종목을 20만 원 초반이라든가 20만 원 이하 자리에서 교체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감안한다면 자, 제약업종 하나가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IT 대장주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또 뭡니까? 또 하나의 주도 섹터, 전력설비. 이렇게 4개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제약업종으로만 주요 핵심적인 5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이나 있는 것보다는 얼마나 깔끔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포트를 재구성한다라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탄력적인 그런 어떤 계좌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제약업종으로만 집중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종목마다의 각각의 특징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같이 밀리면 같이 빠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또 그러다가 또 엇갈리게 안 올라가고 속만 상하시죠. 마음만 아프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 2769님의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릴 내용은 동일 섹터 내 종목 편입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자. 최악의 경우에라도 한 2종목 정도 같은 섹터 내에서 들어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비중을 달리해가면서. 그러나 이렇게 제약업종 위주로만 또는 무슨 전력설비 관련주로만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은 절대적으로 자제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파트너님의 또 명쾌한 솔루션 받아봤습니다. 2769님 꼭 참고하셔서 계좌 운용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또 나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가장 비중이 큰 5개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사연까지 꼼꼼하게 적어주신다면 저희와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밴드의 이 솔루션에 대한 업로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또 포트폴리오 솔루션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놓치신 분들은 밴드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밴드 입장 방법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여러분들 서동구 파트너님의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밴드에서 실시간으로 이슈가 업로드가 되고 있는 데다 방송 중에서 또 못다한 파트너님의 전략까지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개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저는 한전산업이요.
아, 한전산업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14,400원에 10%인데 이거 제가 한 뭐 2년 넘게 가지고 엄청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네. 예, 이것도 물을 타서 예를 들어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은 건데 네. 요즘에 원전이 조금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목표가 1차, 2차 대표님께 여쭈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전화 잘 네. 주셨습니다. 사연까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질문만큼 또 명쾌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 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전산업이 뭐 하는 네.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네, 좀 독특해요. 이제 2대 주주가 물론 한국전력이지만은 네,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네, 참 우리나라를 지키고 고생하신 그런 어떤 분들의 단체다 이렇게 이제 호국 보훈 단체라고 그럴까요? 예. 아, 네, 거기가 이제 네. 대주주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뭔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국가적 네.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아, 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사의 가장 좋은 장점은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적자가 안 나요. 아, 네. 뭐 코로나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 뭐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석탄 화력 발전, 원자력 또 세계에 수출하고 나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10여 개 이상도 그렇고 전부 다 유지 보수 관리 이걸 다 하는 회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전만 새로 졌다 하거나 또는 짓고 있거나 석탄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한전산업의 손길이 안 가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이 일단 기본적인 실적 추이를 그렇다고 뭐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갑자기 매출이 물론 뭐 관리하는 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도 또 영업이익도 잘 나올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매출단 3천억에서 3,500억대 항상 유지가 되고요. 영업이익도 뭐 200억 내외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뭐 150억 내외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종목은 내가 만약에 어떠한 그 사이클에 잘못 들어가서 뭐 물리더라도 비중 10% 저는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모습들을 보시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진짜 고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이제 SMR이라는 특화된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러한 원전의 민간 업체로서의 효시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그 과정들 속에서 따라가면서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게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전산업의 위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게 체코 원전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19,500원까지 갔었고요. 그 자리가 네네. 사실은 지난 2021년에 UAE의 그 원전 수출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고점을 결국은 또 못 가고 이렇게 밀려버린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주가가 다시 또 10,000원 내외 10,000원도 이탈되기도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잘 하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 움직이려고 하다가 14,000원에서 한번 부딪히고 만약에 얘가 이제 치고 넘어간다라고 그러면은 14,000원이 1차적인 저항이에요, 지금. 아, 네, 그리고 14,000원요. 예, 딱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그리고 2차 라인이 16,000원인데 16,000원만 넘어가면 얘도 신고가를 향해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리에서 계속 횡보 조정하면서 물량들을 뭔가 잡아먹으려는 듯한 모습들도 사실 보여요. 그리고 이 거래가 아직은 확실하게 안 터졌거든요. 지금 네네. 월봉의 어떤 추이를 이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일봉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오히려 제가 이번 쓰리고 종목에서 월요일 날 추천한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아, 네. 월요일 날 안 보시나요? 아니, 못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월요일만 우리가 주간 공략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12,000원 이하 한전산업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샀었으면은 오히려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제 네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또 12,000원 넘어가고 뭐 빨간불 나온다고 쫓아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네. 12,000원 이하가 들어오면 여유가 네. 되신다면 한 5% 정도 분할 매수해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단가를 네. 낮추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00원 네네. 정도 그러면 단가 낮춰지고 뭐 비중이 조금 늘어나면서 14,000원 정도에 왔을 때 일부 이익 실현 나머지 또 10% 정도는 또 갖고 가고 그 다음 자리 16,000원 또는 그 이상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네, 한전산업 12,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또 14,000원 라인에서 이익 실현해보자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이마트 9만 원에 10%요. 아, 이마트 가지고 계시고 9만 원에 10% 가지고 계시는군요. 이제 매수가 근처에 이제 올라오려고 하니까 언제쯤 또 매도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이 부분이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매수점이 언젠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또 이마트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9만 원이면은 뭐 과거부터 갖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최근에 했어요. 아, 최근에 매수하셨구나.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뭐 짧게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나 끌고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짧게 보고 있어요. 짧게. 짧게? 네. 그럼 뭐 한 10만 원 정도 가면은 이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겠다. 가능한 목표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 11만 원 보고 있는데요. 11만 원. 네. 11만 원이 올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네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뭐 관세에다가 뭐 여러 가지 환율 문제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또 이런 와중에 내수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6월 3일 날 들었으면 뭐 누가 되든 간에 네. 어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어떤 재정 확대라든가 뭐 또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해서 추경이 또 편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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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뭐 11만 원을 보든 뭐 10만 원을 보든 최소한도 다음 정부가 새롭게 열리는 6월 3일 이후까지는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도 네. 혹시 못 기다리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자, 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전에 이제 기대감 속에서 올라올 수도 있겠고요. 주가가 네네. 이렇게 정말 험하게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30만 원대에서 한번 무너지고 반등 한번 요 17만 원대 주고 그리고 또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나타나다가 이제 54,800원을 저점으로 주가가 이제서 어떻게 보면은 최악은 벗어나려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는 8만 원은 쉽게 안 무너질 자리예요. 네네.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보면은 다 어떻습니까? 이 직전의 고점이 17만 원대도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요 저항대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가 요 10만 5천 원, 15만 원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또 월봉상으로 직전의 고점이 11만 8천 원이에요. 네네. 11만 8천 원, 9천 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10만 원 이상부터 11만 원 사이가 엄청난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0만 원 이상부터는 뭐 분할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뭐 10만 5천 원 정도의 전량 매도를 하시든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10만 원 이상부터는 저항 매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더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저항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익 실현을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마트 10만 원 이상 자리부터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수익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꾸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앞서 시황에서 또 환율까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대선까지 한 2주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좀 전략을 어떻게 꾸려보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뭐 상당히 그 뭐라 그러죠? 고난도의 질문을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시죠. 현재 구간에서는 한 주식 70%, 현금 30%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올라가는 거는 저항이 있는 걸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뭐 2,450, 2,550, 2,650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러한 저항들 속에서 밀릴 때 잘 밀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2,650 근처까지도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2,550을 그렇게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2,550을 회복해 주니까 2,600 이상을 쉽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내일 지금 뭐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많이 밀렸으니까 무조건 사자가 아니라 최소한도 시장의 지지력을 확인해 줘야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2,570에서부터 2,550을 지지 라인으로서 잘 이번 조정이 나올 때 버텨주느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뭐 IT가 됐든 조선 방산이 됐든 원전이 됐든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고,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바이오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책 테마주들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뭐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그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비중을 절대적으로 좀 유지해 가면서 뭐 몰빵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한 10% 내외, 뭐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뭐 1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한 5, 600만 원, 1,000만 원 미만으로, 뭐 내가 한 5천만 원 미만 되시는 분들은 뭐 2, 300만 원, 뭐 5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가격을 설정해 놓고 시총 작은 것들은 그럼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내 종목 또 흔들리더라도 지지력을 확인해 보자라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체 화면으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움 필요하신가요? 삼천당 계약이요. 3,000당 제약 가지고 계시고, 그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9만 1,868원요. 19만 원대에 보유를 하고 계시고, 비중은요? 19%요. 비중이 19%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럼 지금 자리 또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좀 지금 제가 구매한 지가 이게 3월 달에 이게 매수를 한 건데요. 네. 이게 제가 막 지금 비중이 엄청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싶어요. 네, 좀 그러시군요. 부담이 너무 돼서. 네, 비중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파트너님 또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까요? 이 3,000당 제약을 매수하셨던 어떤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서는 좀 잘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냥 가격대가 삼천당에 좀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떨어져서 그때는 제가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매수를. 그랬죠. 이것도 네. 뭐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또 맞아요. 여러 가지 특허와 관련된 원천 기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그 미스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얼마 전에 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한 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흔들리는데 저는 뭐 진짜 잘 되길 바라는 거죠. 뭐 다 HLB 관련한 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뭔가 펩트론도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걔는 그래도 성공을 거뒀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저러한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이번에 비만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대반등을 못 줬다라는 거, 저는 그게 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되고, 그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요 주가의 위치들을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뭐 계엄 사태 때 이렇게 10만 원도 깨지고 했던 그런 흐름들을 바로 복원을 시키면서 21만 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이제 이 내려왔는데, 요 1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14만 원과 12만 원 라인, 여기에서는 네. 그래도 하방을 지금 잡으려고 해요. 이 이탈됐던 라인들이 복원이 됐을 때 갭으로 이렇게 반등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 최근의 모습만 놓고 이렇게 보신다면 이렇게 3일 동안 하락하는 과정이 연출이 되면서 13만 원, 12만 원대 진입이 딱 되니까 일단은 반등 시도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걸 이제 냉정히 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종목이 19만 원에 19만 2천 원이다. 거기까지 바로 치고 나올 수 있겠느냐? 한번 우리 시청자님 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쟤는 저런 거를 패턴을 잘 볼 줄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네. 그냥 이 그림으로만 놓고 봐도 얘가 네. 여기에서부터 이 19만 2천 원, 20만 원까지 단숨에 올라가야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거는 지금 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뭐 내일부터라도 뭐 갑자기 들어와서 올라가면 다행이겠지만 그거는 뭐 기대만 할 뿐이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네. 라인들이 아주 중요했던 자리예요. 이게 16만 원이 16만 원이네요. 왜 이게 네. 중요하냐면 우리가 걸을 때도 갑자기 막 보폭을 넓게 하면은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또 걸을 때 그냥 젠걸음으로 너무 막 해도 또 힘들고 적당하게 정상적 걸음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정상적 걸음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은 여기서 16만 원에서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그리고 다시 또 20만 원 가고 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난번에도 15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되고 못 갔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6만 원에 만약에 안착이 돼준다면 그 다음 자리가 18만 원, 20만 원을 향해서도 갈 수가 있겠지만 16만 원이 네. 만약에 저항이 된다라면 거기서 저는 한 반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뭘로 해서 그냥 내가 손절 확정 짓고 나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16만 원 근처에서 일부 내가 만약에 뭐 2,000주가 있다. 그러면 1,000주나 최소 500주 이상은 정리해서 다시 15만 원대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사시는 거야. 그걸 채워 넣는 거예요. 아. 이해되세요? 그러면 일단은 내 비중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요? 그러면 새로운 그냥-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14만 원에 또 편입하면은 비중만 늘어나고 단가는 물론 낮아지겠지만 더 부담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 19%에 있는 걸 가지고 16만 원 정도 오면은 지금 14만 원에서 16만 원 근처 오면은 그래도 뭐 한 20-30%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랬을 네. 때 비록 19만 원에 사고 있는 거지만 3만 원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 네. 일단 매도했다가 반 정도를 매도했다가 다시 밑에서 15만 원 초반이라든가 요럴 때 그 매도한 거를 다시 채워 넣으면 내가 만약에 1,000주를 매도했는데 1,100주라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서 단가는 또 19만 원짜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네. 다시 재매수하면은 뭐 한 17만 원대로 낮아진다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걸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요? 예, 그렇게 아. 조금 네네네. 타이트한 것 같지만 대응을 네. 하시면서 내 목표가를 적절하게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익 실현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천당 제약 16만 원 안착 흐름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 그리고 15만 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731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더존 비즈온, 매수가는 6만 3천 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망 궁금해요. 이렇게 짤막하게 사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또 이 주가 흐름을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 같아요.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사실은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 뭐 안정적인 실적에다가 AI 도입과 관련된 이러한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는 듯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고비를 못 넘겼죠. 결과적으로는 이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막혀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증권사의 뷰들은 평단 우리가 봤을 때 적정 주가 뭐 8만 원대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매기들이 지금 못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번에 바로 그와 같은 그 환호하는 모습 속에서 항상 이렇게 주가가 대규모 대량 거래와 급등이 나오면 우리가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블루오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열광하면서 그냥 갑자기 확 달려들 때 그러고 나서는 그냥 대단한 막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주가가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하방을 잡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만 3천 원에 매수되신 부분은 뭐 언제든지 이 구간에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만 보면은 이 지금의 이 5만 5천 원, 6만 5천 원 여기에 일단은 갇혀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지금 매수하신 6만 3천 원인데 6만 원 이상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때렸다가 밑에서 다시 사거나 아니면 뭐 6만 5천 원, 6천 원 안착되는 거 확인하면서 다음 타이밍을 더 한번 보든가. 다행히 비중 10%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존 비즈온은 6만 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오늘 사연들 만나봤고요. 그러면 오늘 상담 종목들 전반적으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상담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69님의 포트폴리오 현재 보고 계신데요. HD 현대일렉트릭만 현재는 오늘장에서 오르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편입하셔서 좀 주도주 다른 업종들로 함께 채워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오늘 살펴본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상담 종목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종목들, 네, 두 종목은 상승하고 있고 또 두 종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가운데서도 또 제약바이오 문의를 주셨고요. 또 원전주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트너님,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은 또 어떻게 한번 보셨을까요? 네, 종목들의 모습들이 이제 좀 차별화돼 있지만 일정한 밴드 속에서 여전히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한전산업도 그와 같은 모습이죠. 또 이마트도 일정하게 반등은 주지만 저항대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라는 거. 또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 심지어는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지와 저항 속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적절하게 비중 축소라든가 또는 비중 확대라든가 이런 대응 전략이 필요한 구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파트너님의 관점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오늘 종목에 대한 또 솔루션은 여러분들 밴드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중에 놓치신 부분들 밴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개장 전부터 또 장 마감 후까지 실시간 이슈들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 종목부터 또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